이 할아버지 상당히 현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자기 방에 들어올 때마다 금고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갑을 열어가지고 열쇠를 열어가지고 딱 통장을 딱 펼치는 통장 5개 통장이 아니라 10개의 통장을 쫙 펴서 맨날 통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우리 아버님 돈이 많겠구나 그래서 극진히 모셨대요. 한 5년간 돌아가시냐고 극진히 모신 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나서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어딜까요? 그 문갑을 달려가지고 여는 거예요. 통장을 딱 펼치니까 통장에 돈이 많으면 50만 원, 국민연금 들어온 거, 이렇게 뭐 0원짜리 통장, 해지된 통장,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재산의 통제력을 유지하세요. 통제권을 유지하세요. 그 말은 뭐냐? 주지 말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재산이 많을까? 빚이 많을까? 판단하기 전까지는요, 그 재산은 쓰지 마시고요. 카드도 쓰지 마세요. 요즘에 노후 준비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가 가장 큰 적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 맞는 말도 되고 틀린 말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우리 젊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미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집도 아버지가 마련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전세금도 아버지가 마련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자녀들의 결혼 비용까지도 아버지가 마련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비율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통계 조사를 해보니까 한인 자녀들이 아버지가 뭘 하는지를 몰라. 그런 것들에 대한 귀중함은 전혀 공유를 하지 않고 공부만 열심히 해. 대학만 열심히 가. 자, 상속이요. 영어로 하면 inheritance입니다. 이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부모의 생각과 유전자와 정신적 가치와 또 유형적인 지금 재산이죠. 재산, 그 다음에 빚까지도 모두 다 자녀들한테 이어진다는 뜻이 바로 상속이라는 뜻입니다. 그 상속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미 상속을 받았어요. 부모로부터. DNA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 받은 게 있고 또 정신적 가치를 상속받을 수 있죠. 우리 아버님은 대단하셨어. 이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서 이렇게 할 거야. 명문 가문을 만들 거야. 이런 정신적 가치를 상속받을 수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거 전혀 못 받고 빚만 받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실무적으로 좀 들어가면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장례를 치르고 사망 신고를 하세요. 그렇죠? 근데 사망 신고를 하면 그 망인, 돌아가신 분의 모든 계좌가 다 동결이 됩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 돌아가실 때 장례 지도사가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사망 신고를 동사무소에 하시면 돈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 전에 미리 돈을 찾아 놓으세요. 라고 이렇게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빚이 별로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빚이 있을 땐 큰 문제입니다. 그게 어떤 행위냐면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나서 치르는 과정 속에서 돈을 막 찾잖아요. 아버지의 돈을 막 찾는단 말이죠. 그러면 돌아가신 다음에 동결되기 전에 찾았지만 그거는 상속을 승인하는 그런 그 법적인 태도가 되거든요. 그걸 단순 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빚이 더 많았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상속 포기가 안 돼요. 한정 승인이 안 돼요. 물론 찾은 다음에 나중에 상속 포기를 하시죠. 3개월 이내에. 하는데 마음속에서 계속 걱정이 되는 거죠. 채권자가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슈를 삼게 되면 질 수 있거든요. 그럼 상속 포기가 안 되니까 그 빚을 다 오로지 다 안을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상속 행위를 먼저 해버린 거네, 자기도 모르게. 그걸 그죠? 단순 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망인이 돌아가시면요, 그 망인의 재산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저께도 상속세 상담하다 보니까 그분 재산이 많으니까 세금을 이제 내도 됩니까? 이제 상속 아버지 계좌를 돌아가셨다고 신고하면 막히잖아요. 맡기기 전에 돈 빼서 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워낙 뭐 재산이 있으니까 포기할 이유는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아버지가 재산이 많을까? 빚이 많을까? 판단하기 전까지는요, 그 재산은 쓰지 마시고요. 카드도 쓰지 마세요. 아버지 카드도 막 쓰시는 분이 있거든요. 상속을 어떻게 준비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막상 유언장 씁니다. 뭐 그런 얘기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속이란 가장 좋은 상속은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을 물려주는 게 가장 좋은 상속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좀 숫자적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벌고 있는 땀의 의미, 내가 흘리고 있는 땀의 의미를 그 소득을 물려주는 게 상속이라고 보거든요. 소득이 모여가지고 재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제가 뭐 500만 원 벌어요.
그럼 이제 500만 원 중에서 저는 5%가 장남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25만 원. 차남 몫은 25만 원.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25만 원씩 저축을 한 것들은 누구 돈일까요, 나중에? 장남, 차남 몫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모은 재산은 제 재산이 있어요. 제 재산인데 그 재산은 다 내 게 아니에요. 가족 거죠. 제 노후 재산이 일부가 있을 거고요. 우리 장남 몫이 있고 차남 몫이 있고 우리 배우자 몫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형성됐냐면 제가 젊어서부터 흘린 땀들이 상속이 되는 거죠. 그런 생업에서 제가 치열하게 살아온 그런 경험들을 자녀들이 보고 느낀 것들이 그 자체가 상속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제가 물려줄 만한 아주 큰 재산은 없지만 제가 생업 현장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한테 나눠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속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가족 재산이 잘 유지되기 위한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 자녀들은 부유한 집안에 있으면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에요. 다 부모님에 대해서 비비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성공하고 관심 없는 거 같이 보여도 다 관심은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요즘에 노후 준비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가 가장 큰 적이다. 그러잖아요. 노후 준비에 장벽이다. 예, 장벽이다. 왜냐하면 자녀를 도와주다 보면 내 노후 망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뭐 맞는 말도 되고 틀린 말도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그게 우리가 가족 화합보다는 돈에 너무 포커스된 사고인 것 같아요. 보세요. 60대, 70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한 것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이 며느리나 자녀가 커피숍 밖에서 보자고 할 때 가장 겁난대요. 무슨 말 할지 모르겠다는 거야. 갑자기 뭐 지원해달라, 대출 받아서 좀 투자해달라, 그런 말 하는 게 가장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시죠, 이제? 예. 근데 자녀인데, 우리가 노후 전문가시잖아요. 노후 전문가인데, 뭐, 자녀가 근데 적이다. 너한테 얘기하지 마. 그렇게 할 수 있죠. 저도, 그건 중요해요. 자녀들을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젊어서부터 저는 내 건, 네 거, 이거를 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진짜 큰일 나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네요. 여기 젊은 의사분이 자녀가 초등학생이 있어요. 집을 잘 사는데, 집 아파트에 사는데, 자녀가 갑자기 대뜸 이렇게 물어본대요. 나중에 뭐 노후 얘기가 막 나오니까, 아빠는 나중에 나이 들면 할아버지 되면 어디 살 거야? 그러길래, 이걸 왜 물어보지? 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이런 말 하더래요. 이 집에선 내가 살 건데, 아빠는 어디서 살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은, 우리 젊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미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집도 아버지가 마련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전세금도 아버지가 마련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자녀들의 결혼 비용까지도 아버지가 마련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비율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통계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교육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경제교육. 유태인의 밥상 교육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자녀들하고 그거에 대해서 꾸준하게 얘기하고, 내 돈, 네 돈 잘 가르는 것도 중요하고요. 밥상 교육이 참 중요한데 문제는 밥상에 애들이 요즘 없어요. 밥상이 없으니까 카페를 가셔야 됩니다. 카페를 가셔가지고 같이 얘기해야죠. 예, 유산 상속 이렇게 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정신, 뭐 가치, 부모의 태도, 뭐 가치관 이런 것도 중요하다. 분명히 중요하죠. 그렇게들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을 제가 처음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땀이다. 네네. 그 땀은 결과적으로 소득이다. 네. 내가 흘린 땀이 만든 것이 소득이고 결국 그 소득이 모여서 재산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소득이 이제 상속을 하던 그게 시작이다. 근데 그것은 그 소득은 아빠의 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네. 너무 구체적으로 그게 이게 가치구나. 그렇죠. 생업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치잖아요. 생업이라는 거를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산업공상 해가지고 뭐 정육점을 한다든지 세탁소를 한다든지 미국에서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들한테 얘기하죠. 야,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아빠가 열심히 할게. 그리고 열심히 이제 대리미질을 하시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미국의 LA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LA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제 한인들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디베이트가 열렸는데 어떤 디베이트였냐면 흑인들하고 그 LA에 산 한인들의 자녀들 사이에서 이제 서로 이제 토론을 했는데
토론하다가 아주 우스운 얘기가 발견을 했습니다. 한인 자녀들이 아버지가 뭘 하는지를 몰라. 몰라요. 세탁소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생업의 현장에 아무 도움이 안 됐던 거예요. 자녀들이 가서 우유 배달도 하고 뭐 세탁소 짐도 나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귀중함은 전혀 공유를 하지 않고 공부만 열심히 해. 대학만 열심히 가.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들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론에서 뭐 되겠습니까? 맥락이 안 맞는데. 근데 유태인들은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마트에서 유태인이 이제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공부하고 와서 짐도 같이 나르고 우유도 나르고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노동의 현장을 공유한다고 하더라고요. 생업의 현장을. 그게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아주 그냥 나쁜 일이 아니라면 돈을 버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자녀들과 공유하는 거가 상당히 중요한 출발점이고 근데 그러면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엔 더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다 잘 돼야지 아름다운 상속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상속이 아주 포괄적인 것이다. 제가 이제 몇 번 깨지면서 오늘 이제 고 작가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제 자신이 몇 번 깨지면서 아, 상속은 상속세가 아니라 상속세는 이제 제일 뒷전인 것 같아요. 그죠? 제일 뒷전이고 그것도 상대적으로 소수이고 네. 다수의 사람들은 항상 상속을 준비해야 되거죠. 네. 결과적으로는 상속하고 가는 삶이야. 그게 빚이든 빚이든 뭐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상속은 언제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예를 들면 뭐 가장 좋은 연령대가 있다거나 시기가 있다거나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엔 이런 말 했죠. 죽기 전에 준비하면 늦습니다. 그건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트렌드가 젊었을 때부터 준비를 하는 게 맞더라고요. 근데 젊었을 때면 언제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한 50대 정도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어떤 상속 전문가분들은 40대부터 준비하셔라.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면으로 들어간다면 유언장에 대해서 유언장이 형식적인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해가지고 무효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게 유언장을 쓴 사람의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를 삼아가지고 소송을 삼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법률 쪽에 있는 전문가분들은 좀 더 빠를 때, 건강할 때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데 성장이라는 단어가 또 중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기대치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참 못하는 분야인데 기대치 관리. 없어 보여야 되는데 있어 보이니까 자꾸만 아빠가 돈을 많이 못 버는데도 자꾸만 있어 보이니까 애들이 기대를 더 하잖아요. 이게 이런 얘기 있어요. 제가 옛날에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방송에 나오면 생방송에 이렇게 생방송에서 아침마당에서 강의하고 그러면 기대가 팍 올라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돈 많이 번다고 뭐 몇 억씩 버는 거 아니야? 막 이래요. 방송 나가면 뭐 그래서 우리가 유재석입니까? 뭐 그래서 그때 아침마당 강의하고 50분 강의하고 50만 원 받았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돈 많이 버는 줄 아는데.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대치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실패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여기 청취자분들도 기대치 관리를 잘 하셔서 너무 있어 보이면 안 되고요. 또 없어 보이는 것도 안 되고 잘 관리하셔가지고 자녀들이 스포일되지 않으면서 잘 내 재산을 갖다가 활용해서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었죠. 어떤 할아버지가 70대 할아버지가 이제 상처를 하고 혼자 사시는데 이제 아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며느리하고. 그러면 며느리가 어떻게 부모를 봉양할까요? 돈이 많으면 더 잘 봉양하겠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 상당히 현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자기 방에 들어올 때마다 금고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갑을 열어가지고 열쇠를 열어가지고 딱 통장을 딱 펼치네. 통장 5개 통장이 아니라 10개의 통장을 쫙 펴서 맨날 통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며느리가 우리 아버님 돈이 많겠구나. 그래서 극진히 모셨대요. 한 5년간 놀아가시냐고 극진히 모신 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나서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어딜까요? 그 문갑을 달려가지고 여는 거예요. 통장을 딱 펼치니까 통장에 돈이 많으면 50만 원, 국민연금 들어온 거, 이렇게 뭐 0원짜리 통장, 해지된 통장,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모두 기대를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기대치 관리에 잘못 실패하면 너무나 많은 기대로 모든 것이 부모님에 의해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녀도 망치는 거고
자녀도 자기의 노력을 다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재산을 믿고. 근데 가끔씩 뉴스에 나와요. 자식들이 부모 복양 잘 하라고 네. 살아 계실 때 정려, 그죠? 사전 네, 정려. 네, 네. 뭐 집이든 뭐든 이렇게 다 넘겨줬는데 나중에 자식들이 집이든 뭐 돈이든 다 받고 난 다음에는 부모를 잘 안 보셔. 네. 그래가지고 예, 소송에 갔다. 그래서 결과가 어땠다. 이런 뉴스가 가끔 나오는 이 책에도 보니까 조건부 정려 계약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네. 이것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노후 준비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저도 이런 방송에서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재산의 통제력을 유지하세요. 통제권을 유지하세요. 그 말은 뭐냐? 주지 말라는 거죠. 죽을 때까지 주지 말고 죽을 때 딱 주라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된다. 왜냐하면은 불효자들이 있는 거죠. 재산을 먼저 넘겨주면 인마이 포켓 한 다음에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니까 괜히 줬다. 다시 내줬던 거 다시 내놔. 소송을 하죠. 근데 그거는 이기기 어려운 게임이죠. 그래서 뭐 조건부 증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효도계약서라는 얘기도 있는데 줄 때 이제 명시를 하는 거죠. 조건을. 이 재산을 받은 다음에 너가 해야 될 의무는 매월 15일 날 내 통장에 100만 원씩 넣어라. 부양비로. 그 다음에 매달 말일 날은 집에 와서 함께 식사하는 조건. 모든 가족이 와서 식사하는 조건이다. 그렇게 좀 명시된 조건들이 좀 명확했을 때 사실 뭐 소송으로 가더라도 이길 확률이 큰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또 실천을 할 확률이 크죠. 요즘에 아까 그 대표님 그랬잖아요. 요즘에 애들하고 밥상머리 교육을 하려도 애들이 안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돈 주면 잘 옵니다.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통장을 까겠다. 밥상에 다 모이라면 많이 오네. 통장 깐다기보다도 내 지갑을 여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을수록 지갑을 여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열심히 또 일해야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50대, 60대가. 근데 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래서 그런 조건부 증여나 효도계약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재산의 통제력을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행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일 수 있고요.